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주식 만렙 고수들의 특별한 투자 가이드 만렙박 주식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2년 반 만에 2,800선을 뚫었습니다. 그대로 더 치고 나가면 좋을 텐데 2,800 도달 후에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증시의 상승세가 일부 대형주에 쏠린 데다 미증시에서 AI 랠리가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가면서 고점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시장이 2,800선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까요? 6월 증시 마무리 전략과 7월 시장 대비 만렙박 주식과 함께 하시죠. 오늘 함께 해주실 만렙 가이드 두 분 모셨습니다. 3주 만에 돌아오셨는데요. 김도현 전문가, 노훈민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국내 증시 점검해보고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종목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2년 5개월 만에 2,800선을 돌파했습니다만 지수가 쭉 뻗어나갈 수 있을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좀 대응하기 어려운 구간인데 또 마침 시장 잘 보시는 두 전문가님이 나오셨어요.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노훈민 전문가님, 지금 시장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가 지금 최근에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엔비디아가 좀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인데, 일단 엔비디아가 이때까지 상승했던 게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사실 지금 떨어지는 게 얼마 안 되는 수치이긴 하지만, 그래도 엔비디아가 상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으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에 따라서 조정을 같이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지금은 다소 좀 기간 자체가 좀 길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우려되고 있고, 두 번째는 프랑스에 있는 프랑스 증시가 프랑스 증시는 물론 유럽 증시가 지금 최근에 금리 인하를 하고 난 이후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두 가지의 부분이 계속적으로 달러라든지 환율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조금 우리나라 시장에 좀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고, 그럼 김도현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시장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을 좀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요인의 첫 번째로는 일단은 이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이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5월 달에 잠깐 매도세가 나왔었지만 다시 순매수가 재개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 특히 이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고 있으면서 이 외국인 순매수가 이 반도체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매수하는 이유는 AI가 이끄는 이 반도체 메가 사이클 때문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바로 이것이 두 번째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이 경기가 양호하다는 점, 그리고 곧 기준금리가 인하 사이클이 전개될 것이라는 점도 네 번째 요인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반대로 부정적인 요인은 좀 예상외로 이 달러 강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지정학적 리스크와 그리고 정치적 이슈가 이렇게 달러 강세를 좀 뒷받침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점들이 좀 단기적으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이 장기적인 뷰는 좀 좋게 보고 있지만 중간중간에 이러한 리스크들이 시장에 부각될 때 좀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 시장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두 분 다 지금 시장 리스크 요인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김도현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최근에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잖아요. 외국인 수급 동향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이 반도체 관련주들, 특히 삼성전자와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위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좀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등 자동차 섹터가 현재 좀 실적도 너무나 좋고, 그리고 요즘 이슈가 좀 많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현재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또 공매도가 지금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노우민 전문가님, 지금 이제 외국인 순매수 종목들을 쭉 봤을 때 좀 어떤 종목 유망하게 보시고 계세요? 일단 저는 이 종목들 말고도 이제 계속적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를 설명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조선업과 이제 방산업을 이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조선업은 이제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이제 언급해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방산업을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최근에 이제 폴란드와 이제 루마니아와 같은 이제 추가 계약들이 이루어지면서 방산주가 이제 계속적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세계 증시에 이제 지정학적 불안감이 감돌면서 아마 방산주에 대한 이제 신규 수주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조선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해상 운임의 가격이 연일 이제 신고가를 하고 있고, 또한 이제 신조선가 역시도 이제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조선업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신규 수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두 부분이 계속적으로 눈에 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코스피 말고 좀 코스닥 시장을 봐볼까요? 코스피랑 다르게 또 코스닥은 좀채 부진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김도윤 가이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시총 상위주들을 한번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시총 5위권 이내에 2차 전지 기업이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 그리고 엔캠까지 3개의 종목이 지금 포진되어 있고, 그리고 바이오 기업이 알테오젠과 그리고 HLB 이렇게 2개가 시총 5위 안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리고 10위권 안에서도 이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삼천당 제약까지 추가적으로 있는 만큼 이렇게 바이오와 2차 전지의 개별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코스닥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좀 상승이 나와주려면 이렇게 2차 전지와 바이오 업종이 좀 살아나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2차 전지의 어떤 주가 흐름이 그동안에 좀 좋지 않았던 만큼 이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노가이드님은 지금 코스닥 시장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코스닥 시장이 거의 이제 알테오젠의 원맨쇼가 아닐까라고 원맨쇼다.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2차 전지가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물론 이제 요즘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조금 이제 올라가는 흐름에 따라서 이제 2차 전지도 좀 저점을 잡고 있는 흐름이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알테오젠과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 코스닥 지수가 따라가기 때문에 아마 바이오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기대감이 지금 코스닥에 대한 이제 추가 상승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테오젠 원맨쇼라는 표현도 해주셨으니까요. 네. 최근에 알테오젠이 이제 시가총액 2위까지 쭉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 알테오젠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일단 9월에 지금 임상에 대한 결과가 계속적으로 기대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기대 심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그래도 바이오에 있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에 이제 투심이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있을 수가 있지만, 아무래도 전체적인 추세에 있어서는 저는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는 여전히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김가이드님은 알테오젠 어떻게 보세요? 일단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좀 전체적인 같이 섹터적으로 뭉쳐서 움직이기보다는 이렇게 각 기업들의 어떤 임상 결과나 이런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알테오젠도 뭐 다른 바이오 업종이랑 같이 움직이기보다는 좀 개별적인 이슈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근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와 특징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업종부터 살펴보시죠. 만렙 주식의 선택 첫 번째는 반도체주입니다. 지금 코스피를 2,800까지 끌어올려준 게 사실 반도체주입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고점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어서 우리 시장 반도체주에 대한 주가 부담이 좀 있어요. 이제 뭐 마이크론 실적 발표, 그리고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오면 아무래도 주가 변동성이 클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 반도체주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아니면 팔아야 하는지가 궁금해요. 노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반도체 신규 진입까지는 아직 사실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및 이제 반도체의 실적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에 대한 고점 혹은 이제 피크아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시기가 이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이번 분기에 이제 실적을 확인해야겠지만은 이번 분기 실적 역시 저는 이제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만약에 이번에 분기가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면은
이제 폴더블 폰이 이제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폴더블 폰이라든지 혹은 이제 삼성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유지시켜주는 뭐 이렇게 가전이라든지 혹은 반도체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SK 하이닉스 역시도 이제 실적이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왜 이렇게 실적은 좋을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안 오르느냐 네. 이렇게 대한 이제 궁금함이 남는데 아마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라든지 이제 미국이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조금 약간 망설이고 있는 까닭도 있고 아직 인플레이션을 완벽하게 잡았다라는지에 대한 근거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제 상승 추세가 더디는 거라고 보고 있지만 저는 이제 실적이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나온다라면은 충분히 주가 회복도 혹은 상승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을 봐야겠다는 말씀해 주셨고 김도현 가이드님 반도체주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네, 사실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이 HBM 대표 관련주였던 한미 반도체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각각 212% 그리고 71% 가량 상승이 지금 주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매물이 좀 출회될 가능성이 저는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번에 이 반도체 사이클은 기존의 사이클과는 좀 달리 인공지능이 이끌고 있는 메가 사이클로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큰 주가 상승폭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한번 해주시고, 그래서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 안 오른 반도체 종목군들 위주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안 오른 종목이요? 네. 대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후에 김 가이드님의 이제 투자 전략들 들어보시고요. 그럼 다음 만렙 주식의 선택으로 넘어가 보죠. 다음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인도법인 IPO 상장 기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아예 40만 원까지 올린 상황이에요. 현대차 얼마까지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노우민 가이드님? 저는 이제 현대차가 이제 최근에 이제 IPO로 이제 주목받고 있지만은 이제 실적도 역시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도 맞지만은 저는 이제 아직 2차 전지가 아직 살아나고 있지 않으니까 현대차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자들이 과연 이거를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도 될까? 약간 이런 부분에는 조금 약간 의문점을 이제 표하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이제 IPO 이후에 이제 흐름을 봐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이제 무엇보다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에 대한 이제 기준은 이제 실적이 얼마만큼 유지되고 있느냐 약간 그런 부분을 이제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데, 만약 전년 대비해서 이제 올해 역시도 긍정적인 흐름을 이제 이어준다라면은 여전히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김 가이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자동차 쪽이 지금 실적이 좋습니다. 거기다가 이 현대차 그룹은 개별 이슈까지 좀 더해지면서 시장에 이목을 좀 집중을 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인도법인의 IPO가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내년에는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상장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의 화제성을 좀 끌고 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도 지배구조 개선도 같이 이루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이 자동차 관련주들은 좀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다 자동차주 좀 우호적으로 봐주셨고요. 그럼 세 번째 만렙 주식의 선택으로 넘어가 보죠. 다음은 폭염주입니다. 역대급 폭염 예고에 이제 여름 성수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종목들이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이미 더운데 더 더워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폭염주도 같이 더 오를 수 있을지 궁금한데 노가이드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폭염 관련이라고 하면 이제 너무 범위가 이제 매우 넓습니다. 보통 이제 에어컨이라든지 이제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선풍기, 빙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 뭐 때로는 이제 이렇게 비키니나 수영복을 이제 만드는 의류 회사들까지도 이제 관련 이제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제가 이제 폭염으로 인해서 이제 시장이 이제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이제 손실 이제 회피 심리라고 하죠. 이제 보통 이제 반도체라든지 주로 올라가는 섹터가 떨어지니까 이제 그런 폭염 관련된 이슈가 나오는 종목으로 이제 기운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약간 어려운 것 같고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혹은 이제 시간적으로 굉장히 짧게 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김 가이드님은 폭염주 어떻게 보세요? 네, 올해 무더위가 1994년 이후에 최고의 폭염이라는 소식과 함께 여름 관련주들이 지금 되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폭염 관련주가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전력 전기 관련주와 좀 겹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 전력 전기 관련주는 이전에 AI 전력 관련주였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 흐름이 어떻게 보면은 2차적인 상승 흐름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들이 이미 적게는 50% 이상, 그리고 많게는 이 100% 이상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신규 진입 관점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종목의 계절성을 좀 놓고 봤을 때 타이밍을 좀 잘 맞추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내년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이드님 모두 폭염주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관점 제시해 주셨고요. 그럼 마지막 만렙 주식 선택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은 항공주입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니까 항공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항공주는 1분기에 깜짝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이제 실적 둔화 우려 때문에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 성수기를 앞두고 반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올해 들어서 이 글로벌 국제선 여객 수송량이 2019년 대비 약 95%의 회복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여객 수송 실적 역시 글로벌 회복세에 동반하면서 같이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여행 수요가 강했던 일본과 그리고 동남아 노선, 그리고 리오프닝을 맞이한 이 미주 노선이 각각 100% 이상의 회복률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최근 항공 화물 역시 시커머스들의 어떤 지역 확장, 그리고 이 반도체 기업들의 수출 회복으로 인해서 이 화물의 운임이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것과 함께 물동량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현재 이 항공주들의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좀 긍정적인 업황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좀 접근해봐도 좋은 섹터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좀 주가 흐름이 지금 이제 바닥을 만들어 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좋아진 업황을 좀 고려했을 때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항공주 내에서도 LCC가 있고 대형주가 있는데 그럼 두 종목 중에는 어떤 종목을 더 선호하세요? 일단은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이제 합병 이슈가 있기 때문에 관련 이슈가 이제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더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아시아나 IDT가 좀 이제 대주주 비중이 많고 변동성이 큰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좀 잘 보신다면은 큰 주가 변동성이 좀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뭐 LCC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FSC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어떤 종목이 먼저 가기보다는 좀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간다는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 노우민 전문가님께서는 이제 항공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여행 관련주는 아직 봐야 될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호하시네요. 물론 이제 실적이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회복되는 것도 많고 이제 부분이 있지만 저는 이제 장기 투자자들 시점에서 보자면은 아직은 장기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요소들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거고, 실적이 긍정적인 부분은 맞지만 일단은 항공사들의 좀 재정 건전화가 좀 먼저 이루어져야 저점이 가지고 또 실적이 회복되는 걸 바탕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긍정적인 것은 알지만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정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해 보세요.